예, 안녕하십니까. 변순철 박사입니다. 오늘은 항공 안전의 개념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 안전의 기초는 먼저 항공의 안전의 그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항공 안전의 그 발전에 대한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항공기에서는 그 사고 원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과 환경과 그리고 안전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항공 안전의 그 개념에서는 오류와 위반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류와 위반에 대한 그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안전 문화, 그 세이프티 컬처에 대해서 항공사에서는 특히 그 세이프티 컬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컬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안전 관리에 있어서의 그 딜레마가 있는데 그 딜레마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항공에서의 그 변화 관리, 체인지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항공기는 안전 관리에 있어서 시스템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의 통합과,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그 보고,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이벤트에 대한 조사, 세이프티 조사, 그리고 평소에 항공 안전에 대해서의 데이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분석과 이걸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항공사에서는 그 안전 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SPI라고 하는 Safety Performance Index,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항공 안전에 있어서는 사고 잠재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해저드, 사고의 어떤 잠재 가능성, 위해 요인, 위해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항공 안전에 있어서 세이프티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이용 관리로서 해저드에 대한 것을 찾아냈을 때 이걸 어떻게 이용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규범적인 성과 기반 요건으로 해서 규정에는 어떻게 이게 기초로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내용으로서는 아이카오 즉 국제항공민간 그 기구에서는 항공안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게 SMM Safety Management 매뉴얼로 아이카오 다큐멘테이션 9859의 제3판에는 모든 항공기 사고 예방 매뉴얼이 바로 즉 다큐멘트 942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항공기 사고 예방 매뉴얼과 항공안전관리 매뉴얼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는 항공안전관리 매뉴얼 즉 SMM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테이션 9859 매뉴얼에는 현재 부속소 1, 즉 퍼스널 라이센싱, 부속소 6, 오퍼레이션스, 부속소 8, 에어워스니스, 그다음에 부속소 11, 에어드롬,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부속소 13, 사고조사, 부속소 14, 레스큐. 여기에 명시된 모든 국제표준과 권고사항, 즉 스탠다드 앤 레코멘데이션 프랙티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 즉 SSP, 스테이트 세이프티 프로그램의 개발과 구축, 거기에 대한 지침,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큐멘테이션 9859에서는 국가항공안전관리 시스템 SMS의 요건 수립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SMS 개발과 구축에 대한 모든 지침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큐멘테이션 9859 매뉴얼은 국가와 그 제품 및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인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에비에이션 세이프티 매니지먼트의 모든 일반적인 개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부속소 1, 부속소 6, 부속소 8, 부속소 11, 부속소 13, 부속소 14 여기에 수록된 모든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그 아이카오의 표준과 그 공고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카오 그 삽스 즉 그 표준과 공고에 따른 국가의 항공안전 프로그램 개발과 구축 방법에 대해서 지침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제 체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그 SMS 개발과 구축, 그 다음에 이거 구축한 것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지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적인 안전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인식에 있어서 사고 예방은 모든 것을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웃컴, 그 어떤 결과가 좋으면은 안전하다. 결과가 안 좋으면 불안전하다. 이런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조종사나 관제사, 객실 승무원, 정비사, 이 인적에 대한 불안전한 행위, unsafe act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징계,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안전정보의 일방적인 전달, 그 다음에 규정 준수 준심. 규정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지 우리가 표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보지 않고 무조건 규정 준수를 해야 된다. 여기 규정에 대한 문제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사고 예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식의 사고 예방은 뭐가 문제 있는지, 누가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이걸 관심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SMS에서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why, 이게 왜 이러냐, 또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how, 여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SMS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why, 5번 why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시스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문제에 따라서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바로 요즘에서의 모든 것은 바로 시스템의 문제다. 매니지먼트의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를 SMS에서는 현재 안전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항공 안전에 대한 그 관리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큐멘테이션 9859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해저드, 즉 사고의 잠재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재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유해 요인, 즉 해저드에 대한 식별, 해저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면은 그리고 나서 위험 관리 프로세스, 즉 우리가 SRM이라고 하는 Safety Management System,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회사가 허용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 이하로 계속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안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큐멘테이션 9859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항공기 사고나 또 준사고 방지에 여전히 최종 목표로 갖고 있지만 항공 시스템의 유해 요인 그와 관련된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은 항공 시스템의 동적, 다이나믹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경감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사고는 유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항공 안전의 발전, 시대적인 그 시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기술의 시대는 1900년도부터 초반부터 시작해서 1960년도 후반까지, 이때는 항공은 아주 대량의 수송 형태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식별된 안전 결함은 초기에는 테크니컬 요인, 즉 기술적인 요인과 기술적인 고장에 관련해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의 노력은 기술적인 요소에 따라서 조사를 어떻게 해보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주로 테크니컬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들어와서 기술 발전에 인해서 항공기 사고는 빈도가 점점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전 프로세스 규제 준수 감독은 확대가 되었고, 이 기술적인 시대에서 주로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은 항공기가 지상에 충돌이 많이 된다. 우리 CFIT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GPWS를 개선한다든지, 또 공중에서 공중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 공중 충돌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TCAS라고 하는 기술적인 그 백업으로 그 개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인적 요소, 휴먼 팩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 초 항공기 사고 빈도는 점점 기술적인 발전과 안전 규정의 강화로 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사고는 감소되었고, 그렇지만은 더욱 안전한 교통수단이 더 늘어나고, 안전의 노력의 초점은 사람과 기계, 즉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에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을
HMI, Human Machine Interface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휴먼 팩터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첨단화가 되면서 항공기에 대해서 기계와 사람 간의 인터페이스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인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류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성능, 휴먼 퍼포먼스는 항공사고의 반복적인 요소로 계속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시대는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 시대는 우리가 조직의 시대라고 봅니다. 오가니제이셔널 그러한 피리어드로 해서 조직의 시대에서는 안전을 시스템의 관점에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인적 요소와 기술 요소의 조직적인 요소를 아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 문화와 정책의 영향을 고려해서 요즘 그 사고, 액시던트를 그냥 액시던트 사고라고 하지 않고 조직적 항공 사고라고 합니다. 오가니제이셔널 액시던트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조직적인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조직에서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바로 조직적인 사고라고 보고 이 조직의 문화가 좋으면 사고는 예방이 되고 조직의 문화가 안 좋으면 사고는 계속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서 현재 사후적 리액티브적인 그런 사고 예방을 하는 거고 요즘 와서는 이제 과거에 사고 났을 때 사고를 예방했다고 하면 요즘은 사전적 예방, 프로액티브 방법을 활용해서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하는데 이제 차 세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냐면 진행이 바로 예측적인 방법을 이제 활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사후적 또는 사전적 예방이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SMS는 정기적인 노멀 데이터를 갖고서 트렌드, 바로 현재 추세를 분석해서 향후 어떻게 예방할 건가. 이 리액티브, 프로액티브보다는 프리딕티브, 예측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현재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사고의 발전에 대해서 이 그래프로 나타난 대로 1950년대에서는 주로 기계적, 테크니컬 요소, 그 다음에 1970년대는 인적인 요소, 휴먼 팩터,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조직적인 요소, 현재는 바로 이 조직적인 요소에서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SMS, Safety Management,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 잃지 않고 외양간 고치는 예측적인 방법을 해서 사고 예방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기의 사고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 교수 한 분이 제임스 리즌 교수라는 분이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이 개발한 것이 바로 스위스 치즈 모델이지 않습니까? 이 스위스 치즈 모델은 항공기 사고가 여러 시스템에서 방어막이 뚫렸을 때 연속적으로 구멍이 뚫렸을 때 이때 바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사고는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사고는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스위스 치즈 모델에 따르면 항공과 같은 이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여러 방어막이 이게 아주 방어가 잘 되면은 사고가 예방되고 방어가 되지 않으면은 바로 사고 발생하는데 이 단일 지점, 싱글 포인트에서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리진에서 이 따르면은 모든 항공기 사고는 보다 적극적이고 잠재적인 조건이 모두 결합해서 사고가 납니다. 마지막 그 단계에서의 그 디펜스, 방어를 잘 못하면 사고 나는데 이 예를 든다고 하면은 바로 제임스 리진 모델에 따르면은 파이널 디펜스는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테크놀로지를 기술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트레이닝, 훈련을 잘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규정, 절차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중에서 디펜스를 잘 못하게 되면은 바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항공기 사고 원인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과실, 액티브 페일리어가 있고 또 하나는 잠재적인 조건, 레텐드 컨디션이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과실에서는 바로 오류, 에러와 바이올레이션을 비롯해서 이 모든 조치가 잘못 이루어졌을 때 이때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러는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순간적인 실수, 순간적인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위반은 바로 의도적으로 훈련도 교육도 모든 것이 다 받았지만은 이 잘못했을 때 바로 이것은 우리가 위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슬립과 랩스. 슬립은
내가 깜빡 잘못했을 때, 그리고 랩스는 내가 기억을 깜빡 메모리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오류라고 하는 것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잠재적 조건은 피해 결과를 경험하기 훨씬 이전에 항공 시스템에 존재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조건이 안 좋게 되면 바로 사고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항공기 사고를 보는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개인적인 그 적극적인 과실을 최소화하려는 편협된 노력이 아닌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잠재 조건을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식별하고 경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사고는 항상 잠재되어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경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고 발생 원인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사고의 어떤 잠재적인 요소에 의해서 사고 발생했을 때 우리가 사고 발생 원인 모델을 하나의 그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제임스 리즌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제임스 리즌 모델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사고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체인이 연결해서 사고 난다. 그래서 체인 오브 이벤트.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맨 왼쪽에서 보는 그 옐로우, 노란색 그 오가니제이션, 조직에 대한 요소를 보면은 매니지먼트의 디시전 메이킹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니지먼트의 디시전 메이킹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탑 매니지먼트는 특히나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원은 주로가 사람에 대한 자원, 그리고 장비에 대한 자원, 그리고 리소스 중에서 파이낸셜, 예산에 대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을 갖다가 탑 매니지먼트에서 만약에 그것을 잘못 의사결정을 해서 배정을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작업 현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작업 현장에서 조건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작업 현장에서 10명이 필요한데 작업 현장에서 탑 매니지먼트에서 만약 5명으로 삭감해서 작업한다고 하면은 5명이 작업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장비도 마찬가지로 작업 현장에서 정확한 장비를 그것을 자원을 갖다가 배당해 줘야 되는데 정확한 장비를 배당해 주지 않을 때는 바로 거기에서 작업 현장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 피플이 에러, 바로 오류를 범하고 바로 거기 에러를 범하고 또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적인 내가 실수에 의해서 바로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실수가 바로 이어졌을 때는 마지막 파이널 디펜스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 요즘은 최첨단 항공기는 항상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이 테크놀로지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 하이 테크놀로지와 사람의 이해도가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 갭이 바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에 갭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트레이닝,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항공기 사고 조사하면서 이 훈련에 있어서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것이 내가 처음 해본 그런 그 실제 운항 비행이라고 하면은 훈련이 되지 않은 운항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에러나 위반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고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레귤레이션. 이 레귤레이션은 바로 규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규정을 잘 지켜라. 규정을 잘 지키면 사고가 안 난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도 그 내용 중에서 해저드가 있습니다. 즉 사고의 잠재 요소가 있습니다. 항공기가 사고 나고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항상 규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만들었을 때 바로 그 복잡한 그 규정 때문에 사람은 바로 에러를 범하고 그 복잡한 규정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그 규정, 업무에 맞는 규정,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지 규정이 복잡하거나 규정 절차가 너무 다양하다고 하면은 그 순간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방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사고 발생 원인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원으로 되어 있는 디펜스 단계 세 가지의 요소 이전에 사고에 잠재되어 있는 조건, 우리가 이걸 레텐트 컨디션, 사고 잠재 요소라고 하는데 이 조건 중에서 사고에 대한 문제점, 에러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항공기 사고 자율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내가 보고서를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러 범한 것을 내가 감추고 에러 범한 것을 내가 숨긴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에러를 범했을 때 그 에러를 통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에러 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에러 범한 것을 보고서를 쓰는 것입니다. 보고서 쓸 때 그것을 안전보안실이나 안전 담당은 그걸 모집해서 분석을 하고 공유했을 때 이 에러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른 사람이 에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975년도에 ASRS,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에서 나사에서 모든 자료들을 에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에러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고는 굉장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1993년도에 영국 항공 브리티시 에어웨이스를 갔더니 영국 항공은 페널티 프리 레포팅 제도를 그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도입해 가지고 한국에서도 그거를 1993년도에 적용을 시켰고 항공사에 적용을 시켰더니 상당히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무총리상도 받았지만은 사람이 에러를 범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거기에 작업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우리는 페널티 프리 레포팅 제도 아니면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 이런 것을 우리가 구성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데 첫째는 자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볼런터리로 자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보고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 안 됩니다.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게 왜 이렇게 에러를 범했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컨피덴셜, 비밀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 어떤 상황이라도 그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보고서가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발생 원인 모델에서 보듯이 사고의 잠재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찾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면은 사고는 예방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의 어떤 그 원인이 발생하는 모든 안전의 그 개념은 중요한 것은 사고의 잠재 요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해저드 아이덴티피케이션, 해저드를 찾아내면은 그 해저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자주 됐느냐, 아니면은 사고에 대해서 이것을 얼마큼 이게 심각한가, 이거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은 사고는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잠재 요소 중에서 지금 현재는 항공기는 안전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 우리가 오가니제이션 조직에서의 조직 문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고도 발생하면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 사고는 조직적인 사고다. 이 조직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리액티브를 어떻게 하느냐, 현재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예방하느냐.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고의 잠재 요소를 찾아서 현재 운영되는 데이터를 갖고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리딕티브 예측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잠재 가능성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면은 사고는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강의를 총 정리하게 되면은 오늘 저는 안전에 대해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의 잠재 가능성, 해저드, 즉 유해 요소를 찾아내서 이 유해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것을 서로 공유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유해 관리, 위험 관리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고의 잠재 가능성 중에서 제임스 리즈 모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임스 리즈 모델에서 봤듯이 사고는 바로 조직적인 사고다. 오가니제이션의 액센트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고에서는 중요한 것이 매니지먼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의 관리는 매니지먼트에서 디시전 메이킹을 잘 해야 됩니다. 디시전 메이킹을 잘못했을 때
작업 환경, 작업 조건이 그 다음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사람이 에러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디펜스는 바로 중요한 것은 규정 준수와 트레이닝과 거기에 따른 테크놀로지, 그 기술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개발하고 그것 연구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의 모든 그 예방에 있어서는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시스템이 잘 되어야 됩니다. 조직 전체가 모든 것을 다 서로 간에 자발적으로 자율적인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내가 에러 범한 것을 숨기면은 다른 사람이 그 에러를 반드시 또 다음번에는 에러를 범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 페널티 프리 레포트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것을 언제든지 서로 공유하고 그 나눴을 때 다른 사람은 그것은 사고를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항공기 사고 났을 때 사고를 조사를 통해서 예방한다고 하면 현재는 사고 나기 전에 사고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과거 전통적인 방법이라 하면 바로 소 잃지 않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바로 현대 앞으로 조직에 앞으로 해야 될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